안녕하세요. 네,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아말감과 레진, 그리고 인네이, 또 크라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 제가 자료 외에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 많이 하는 것들 안에 정말 많은 저의 노하우가 녹아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리와인드해서 보시고 또 병원 가서 활용하시고 이러셔야지만 이 보는 시간들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그런 브릿지하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요. 임플란트가 사실상은 우리 병원의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켜주는 하나의 착한 효자죠, 효자. 그래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에서 진료하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브릿지로 하면 안 되나요?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, 환자분들이. 이제 대부분 하는 질문들이 꼭 임플란트 해야 돼요. 나 그거 무서워요.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브릿지와 임플란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세요. 물론 브릿지와 임플란트가 명확하게 다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더 임플란트 쪽에 가깝게 진료를 하시게 만드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. 브릿지의 특징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. 오늘 본 떠서 한 일주일만 있으시면 바로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인접치를 삭제해야 되죠. 없어진 치아 외에 옆에 있는 치아들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삭제에 대한 부담금이 조금 있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치아가 없는 부분은 치저골이 퇴축해서 아예 함몰이 돼버리죠. 그래서 원래는 옆에 이렇게 두툼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함몰이 되다 보니까 요 치아가 얇게 돼서 그리로 음식이 많이 끼고 또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인접치로 연장 가능성이 있는데요.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요 그림에서 볼까요?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, 7번은 그대로 있고 4번, 5번, 3번이 3, 4, 5번이 이렇게 브릿지로 걸려져 있어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3번이나 5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6번이나 앞에 2번, 1번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인접치로 연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삭제를 하고 나면 반드시 환자분들이 이가 시려요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신경치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. 우리 치아가 같은 크라운을 하더라도 그냥 신경치료 안 하고 크라운으로 쓰는 거랑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쓰는 거랑 수명적인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.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치아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충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걸 인지를 못 하는데 신경이 살아있으면 감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충치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인지해서 바로바로 그때 와서 이제 치료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전혀 아픈 걸 못 느끼고 있다가 여기 부었다가 앉았다 하더니 이제 붓기가 안 가라앉아요 이러면서 오신다는 거죠. 그럼 이미 일은 커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되게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웠을 경우에 충치가 계속 진행이 돼도 아픈 걸 모르시기 때문에 치아 목이 똑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. 크라운을 하는 경우에도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치아 수명이 달라지는데 일단은 치아는 데미지가 입으면 그때부터는 수명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자 임플란트라는 것이 생긴 거겠죠.